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직접 만든 사제 총기였습니다. 모두 3발의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 2발은 피해자 아들을 향했고 나머지 1발은 아파트 현관을 향했습니다. 경찰 브리핑 들어보시죠. 생일 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나갔다가 오겠다고 나간 후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사제 총기를 들고 돌아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이에 격발하여 살해하였고, 산탄 총알을 총 3발을 발사를 했는데 피의자를 향해서 2발을 발사하고 문에다가 1발을 더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총알은 총 3발입니다. 총 3발의 총알을 사용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발은 아들을 향해서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제 총기를 60대 남성이 20분 만에 뚝딱 하고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김성태 대표님, 네. 이게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 영상, 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유튜브를 보고 사제 총기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런 사제 총기라든지 사제 폭발물을 제재하는 것은 사회 안정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털 사이트, 구글 이런 데서도 이걸 내리는데 내리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새로운 형태를.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규제 자체가 안 되는 방식. 그러니까 누구든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유튜브에서 그만 이 사제 총기 폭발물 제재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에요. 그렇군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실탄도 20년 전에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이수영 교수님 더 이상 이제 총기 청정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총기 청정국, 뭐 마약 청정국 이런 거 더 이상 아닙니다. 네. 이게 뭐 국경 없는 인터넷이 사방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머티리얼을 차단한다고 해도 네. 결국 영어로 된 뭐 전 세계의 그런 자료들이 다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검열에는 사실은 한계는 있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AI를 이용을 하면 네. 지금 이렇게 뭐 획일적인 이런 어떤 차단보다는 훨씬 더 영리하게 학습해 가면서 지금 이런 위험한 그런 이제 내용의 정보들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첨단 과학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런 위험한 정보들은 좀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가해자가 범행한 후에는 또 자신의 집에 타이머 폭탄까지 설치했다. 그야말로 폭탄 선언까지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의도에서 폭탄까지 자신의 집에 만들어 놓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을까요? 그리고 총기 3정을 들고 갔을까요? 주민들도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집에다가 설치한 폭발물은 이 피의자가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집안에다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금 그거를 하는 것을 빨리 대피해야 돼요. 잠금했죠? 네, 똑같았죠. 말씀 죄송한데 만약에 폭발했더라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기관이나 다 피해가.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건 지금 저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한두 개가 아니라 인화성 물질이 10수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실제 설치가 되어 있었고 만약에 정말로 가해자의 주장대로 21일 정오에 저 폭발물이 폭발했다면 양은경 변호사님, 네.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정말 진짜 제가 네. 좀 가슴이 철렁했던 게 더군다나 저기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저 집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주택까지 폭발을 하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지금 설치된
폭발물의 규모가 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저 사람이 저거를 끝까지 침묵하고 정말 저 사람 말대로 낮 12시에 저 시한폭탄이 터졌더라면은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자기 집에 누가 사제 폭탄을 설치해 놨으리라고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잖아요. 이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사고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저 자기 자신의 집에 교수님 네. 폭발물이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인 그 아버지가 네. 경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직접 얘기했다고 네, 전해지잖아요. 네, 네. 만약에 정말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 사실을 숨겼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얘기했다는 거는 그 사이에 어떤 심경의 변화 혹은 이런 게 있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심경의 변화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제 폭발물을 검색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하고 타이머를 연결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추정을 해보면 네. 극도로 반사회적인 태도를 가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건 전후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진행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반사회적인 태도의 그 부분도 사실은 이 사건과 밀접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의 사회적인 부적응 그리고는 아이들 앞에서도 저렇게 총질을 할 정도로 감정적인 메마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람의 범행 동기와 매우 밀접 연관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그냥 계획 살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이 사건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폭발물을 설치해놓고 아들의 집으로 향할 때의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운전을 하고 서울 도봉구에서 인천까지 꽤 거리가 있으니까요. 운전하고 가는 길에 또 마음가짐. 맞아요. 네. 이게 달랐을 수 있고 그래서 트렁크에 있던 총기를 처음부터 가져가지 않았던 것도 그랬을 수 있는 것이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마음의 변화가 발생해서 잠깐 나갔다 오겠다. 그래서 트렁크에 있는 총기를 가져왔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매 순간, 매 시, 매 분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게 결국에는 이 범행 동기와도 밀접히 연관성이 있을 거다.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불안정, 정신적인 불안정성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과 병력이 없다는 것으로는 지금 설명이 안 단정하기 되는. 어렵다. 네,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 병력만 없을 뿐이지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시는 대로 충분히 정신적인 질환이 다분해 보인다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네,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